배우려는 데서 즐거움이 나온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 옹야. 공자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우선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알기만 하는 것보다 좋아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즐기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뭐든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원하는 성과를 얻고 성공에 다가가기 쉽다고 한다. 최고의 경지는 곧 즐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무언가를 즐겨야 한다는 강박. 즐길 수 있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곤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두근거릴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즐기는 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꿈에 다다르기는커녕 꿈이 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으니 나만 모르는 건가 하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곧바로 찾으려 하면 실망하기 마련이다. 공자는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망치게 된다고 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즐길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즐긴다는 경지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집요하게 밀고 나갈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좋아하는 과정을 건너뛴 채 곧바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잘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일을 쉽게 찾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 처음부터 즐길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성급한 태도였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하는 데 마음을 쓰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기쁨을 느끼며 성취감을 얻고 결국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지속하는 데서 즐거움이 찾아지기도 한다. 즐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는 끈기에서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묻는다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즐기는 마음은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공허하고 안일하게 들린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고 말해도 내가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지 않으면 진짜 즐거운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느껴봐야 비로소 나에게 적합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시작할 때 즐거운 일을 찾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지겹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힘들고 괴로웠던 일도 지속하다 보면 숙련되고 점점 즐기게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한테 즐거운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나한테도 즐겁지 않은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사소하고 하잘것없는 일인데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불편하고 따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이 되었든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즐거움은 행동의 절제와 노력으로 얻어진다. 즐길 수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런 일을 찾기 급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자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 게 분명하다. 정상에 올라 멋진 풍광을 내려다볼 때 비로소 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한 걸음이라도 걸어본 사람이 걷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보지도 않고 먼저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자는 행동으로 하는 자는 성취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걷는 자는 끝내 목적지에 닿게 마련이다 라고 했다. 마음을 얻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얻어진다. 때로는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동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 즐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보다 뭐든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 알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작은 재미를 찾는다면 곧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뭐든지 오랜 세월 이어온 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당장의 즐거움보다 어려움을 견디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경험과 배움이 결국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마음의 즐거움은 행동의 절제와 노력에서 얻어진다. 모두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나만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어른이 된다. 어른의 새벽 4일차 배우려는 데서 즐거움이 나온다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전 마지막 문장 나만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어른이 된다를 보며 어른의 자격, 어른의 조건, 어른의 본질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승희님은 공부를 시작한 시기도 마치는 시기도 남들보다 조금씩 늦어졌는데 결혼과 육아가 가쁘게 이어지면서 사회에 진입할 시기는 더욱 늦어졌다고 합니다. 일과 공부에 대한 미련은 길었고 뒤처진 만큼 힘껏 따라잡고자 하는 초조함이 커질수록 자신은 오히려 없어졌다고요.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다는 막막함이 들 때 문득 나만의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어느 날 새벽부터 혼자 고전을 공부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혼자 깨어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만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도 어른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어른 대우 해주는 거예요? 라고 저자가 말하는 듯해서 저는 그럼요 라고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얻고
성공에 다가가기 쉽다고 합니다. 미소님들도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저는 책을 읽고 영상을 올려서 미소님들께 공유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